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노면 전차인 트램을 도입하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논란 때문에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안에 제주시 도심에 트램을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번에는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이 자체 개발한 수소 전기 트램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50명을 태우고 150km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처럼 대량 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 굴착 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미세먼지나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수소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첫 수소 생산 기지도 건설했습니다. 이 같은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10년 동안 추진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안에 신규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제주시 신도심과 제주공항, 제주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18km 길이의 노선도 제안했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다른 수단이 별로 없고 관광객들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거는 트램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역 재생 효과도 있고 국제 수준에 맞는 인프라 수준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3,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트램 건설 비용과 연간 수백억 원대의 운영 비용입니다. 이 때문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트램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과연 그 트램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나 그 소유주들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급한 일들을 제끼고 하기에는 국제자유도시 계획 최종안은 트램 건설 비용의 50%는 국비로 지원받고 50%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내국인 면세점에서 1조 원을 벌어들인 JDC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다 도심 교통이 더 혼잡해진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도의회가 최종 심의에서 동의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점자 보도 블록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점자 블록이 뜯기고 떼어져서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 한가운데 노란색 점자 블록이 눈에 띕니다. 점자 블록을 따라 걷다 보니 블록들이 떨어져 나가 중간에 뚝 끊겼습니다. 다시 이어지는가 싶더니 떨어져 나간 블록들이 삐뚤빼뚤 엉뚱한 위치에 나뒹굽니다. 점자 블록을 따라 걷는 시각장애인들은 낭패를 겪기 십상. 저 입장에서도 가다가 끊어지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인데 선이 중간에 끊어졌으니까 이게 케인을 이렇게 딱 짚고 가도 중간에 끊어졌다 이었다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지도 우리는 거리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나마 멀쩡한 블록들은 볼라드 옆에 바짝 붙여 설치돼 되레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점자 블록이 설치된 것은 지난해 6월. 실내에서 사용하는 고무 재질의 유도 블록을 외부 인도에 사용하다 보니 1년 만에 뜯겨져 나갔습니다. 7월 11일경에 처음 봤고요. 한 2주 넘게 그렇게 봤어요. 빗물이 틈새로 들어가거나 차량 주행 등 강한 충격을 버텨내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동사무소에서 설치한 유도 블록은 접착제와 나사로 붙여져 있어 쉽게 파손돼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애인 안전시설 관리 지침에는 점자 블록은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보행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며 실외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먼저 철거 조치를 완료하고 그다음 이 구간하고 이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좀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점자 블록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 3년간 2,800여 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는 시공기 훼손돼 재설치를 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점자 블록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 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도 제주도는 도내 점자 블록 설치 현황도 관련 민원 건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하루 4만 명을 넘으면서 렌터카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주공항과 렌터카 차고지를 오가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의 방역 작업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쏟아져 나오는 관광객들. 렌터카 하우스 앞에 정차 중인 셔틀버스마다 관광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공항과 차고지를 오가는 렌터카 셔틀버스 이용객은 하루 3만 명.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어 소독과 방역이 중요하지만 최근 버스 소독과 방역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아예 차가 쓸 시간이 없대요. 거의 한 14시간 동안 차가 계속 돌아야 돼요.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24일부터 렌터카 업계의 호황 등의 이유를 들어 업체가 방역소독 비용을 직접 지급하라며 지원을 중단하자 업체들이 방역소독을 하지 않은 겁니다. 2주 가까이 방역과 소독 작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이용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이 잘 안 돼 있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방역에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요즘 또 제주도에 또 많이 코로나19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주공항과 각 렌터카 차고지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100여 대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방역 소독 비용은 8천여만 원. 취재가 시작되자 제주도 렌터카 조합은 오는 6일부터 자체 방역 인력을 투입해 일주일에 2차례 셔틀버스 방역과 소독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착취를 할 인원도 없고 해서 우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지금 이번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2번 방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도 방역에 소홀했던 렌터카 업계는 물론 관리 감독에 손을 놓았던 제주도도 관광객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상업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균 25층까지 아파트 높이를 조례로 제한하던 청주시가 첫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의 공익성을 고려해 25층 제한을 넘어 35층까지 예외를 허용하는 새 기준을 정하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로 아파트 1,200세대가 들어설 청주의 구룡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아파트 높이가 평균 25층으로 제한된 2종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상한보다 10개 층이 더 높은 평균 35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만에 청주시가 첫 예외 사례를 인정한 것입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정도를 보존하는 사업의 공공성에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공원 부지 전체 중에서 70% 이상을 매입해서 우리 공공에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층수 제한의 예외 심의는 2달 전 재심의 결정 이후 이번이 2번째. 조망권 등 다른 공익적 가치들과 상충해 규제 넘어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고심하다 이번 선례로 새 기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적어도 성격이 같은 여러 도시공원 개발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은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심의 자체가 늦어지고 재심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분양 예정은 한 10월 정도 봅니다. 애초 아파트 층수 제한에 예외를 둔 건 공익적 개발의 사업성을 배려하자는 취지였지만 조례 문구만을 근거로 일반 시행사도 예외를 신청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요즘 얇은 옷을 입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날씨죠.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가 34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온을 낮추는 것인데요. 만약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신체에 물을 뿌려서 체온을 낮춰주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낮 동안 실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제주에 5에서 60mm가량이 내리겠는데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주로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주로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북부와 서부 지역은 종일 볕이 쨍쨍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져서 아침부터 더운데요. 북부 지역은 2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33도, 서부와 동부 지역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아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오후부터 제주에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다수 횡령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삼다수를 빼돌린 혐의로 제주도 개발공사 직원 6명을 입건한 가운데 최근 이들 가운데 2명을 불러 조사하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빼돌린 삼다수 물량을 파악 중이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6명이 올해 3차례에 걸쳐 삼다수 2리터 6개 묶음 7,000팩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에도 9차례에 걸쳐 1억 원에 상당하는 삼다수가 무단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4만 700여 명이며 예산 40억 7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제주시가 제주시민회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첫 단계인 건축 설계를 공모합니다. 제주시민회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현재 시민회관 부지에 지하 2층, 지상층 높이 32m로 가족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등을 짓는 계획입니다. 설계 공모 참가 등록은 오는 17일까지이며 10월 말에 당선작이 발표됩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JDC가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임차 건물에도 허가하는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료법인 소유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 임차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한 각종 영리사업과 편법적 부대 사업이 어우러져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제주사회 대전환 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 현실과 도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종합계획이 환경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땅값 상승과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는 데다 수립 과정에서 도민들을 들러리 취급했다며 JDC와 민간 개발업자를 위한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관광지의 휴양 체류 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된 뒤 1조 4,700억 원이 투자돼
거주 비자는 991명, 영주권은 659명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과 무분별한 개발 논란이 일면서 2015년부터 투자 지역이 제한되자 투자 실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